친구가 안 하네요. 아직 자고 있는데. 앞에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1문단부터 맞춰볼게요. 이제 먼저 특이하게 1문단의 정보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2문단으로 분리되었어야 하는 정보들이 지금 1문단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길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문 한번 볼게요. 첫 줄부터 들어갑시다. 다트머스 출신의 철물상 6호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야 하는 거 다트머스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배경 한번 잡아야겠죠. 다트머스의 네모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시공간적 배경이 한 번만 나와 이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온다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배경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 이상 나온다면은 이게 시간 또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트머스라는 게 하나 나왔으니까 공간적 배경 잡으시고요. 또 그리고 이게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 대한 거라는 것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트머스 출신의 철물상 6호먼. 자, 사람 이름 나왔죠. 그래서 첫 문단 첫 줄에 사람 이름이 대놓고 나온 거 보니까 이 글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겠구나 라는 거 파악 가능하고요. 그의 동료 배관공인 켈리와 함께, 켈리는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동료 정도에 머무를 겁니다. 함께 철물을 팔기 위해 광산들을 돌아다니다가 광산에 물이 차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나왔죠. 자, 지금 보니까 첫 줄부터 뭐가 나와? 공간적 배경 나오고요. 핵심 인물 나올 거고 그 사람이 처한 문제 상황까지 다 나와요. 자, 우리가 독서를 읽을 때 문제가 제시된다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에 따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거야. 특히 1문단에 이렇게 앞쪽에, 글의 앞쪽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반드시 그 해결책이 뒤쪽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해결책이 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1712년입니다. 시간적 배경이죠. 일단은 명확한 연도가 나왔고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연도가 나온다면은 이건 기술 지문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변화했는지, 어떤 식으로 보완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이상 연도가 더 안 나온다면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때쯤에 만들어진 기술이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그들은 광산의 배수를 위한 증기기관을 만들었대. 그럼 증기기관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겠지. 아,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증기기관이니까 이 지문 전체의 주소제는 뭐다? 증기기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펌프지라는 거대한 6호먼의 증기기관은 그림 1과 같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사용하였대요. 그러면은 이 6호먼의 증기기관의 시작점은 뭐다?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본격적인 원리와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자,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 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밑에 그림을 계속 참고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대놓고 과정을 쭉 언급해준다는 건 참고할 만한 그림이 지문 혹은 문제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운 좋게도 밑에 바로 그림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서요. 그림에서 언급된 부품들 있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우리가 지문에서 체크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거는 보일러. 그러니까 이 기관, 그림 1에서 시작점은 보일러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보일러에서부터 수증기가 나오고요.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네. 그럼 방향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서 피스톤을 위로 한껏 밀어 올린대. 그러면은 보일러에서 나온 수증기가 실린더를 채우면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때 차가운 물을 실린더 안에 살짝 쏘아 주었대요. 자, 우리가 수증기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미 열을 받아서 물이 기화된 상태라는 뜻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차가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더라?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니까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바뀌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실린더 안에 압력이 줄어든대. 왜?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은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 거고요. 그에 따르면은 동일한 그 칸 내에 있던 것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거의 꽉 차는 정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밀집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력도 줄어들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같이 줄어들고 같이 늘어난다는 거. 우리 이거 어릴 때 배워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피스톤에 작용하는 대기압에 의해 피스톤이 아래로 밀려 내려간대. 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일러를 틀었을 때 피스톤은 수증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을 쏘면은 그게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뀌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이때 피스톤이 내려갈 때 피스톤은 지뢰를 이루는 목재빔, 지금 목재빔 한번 볼게요. 보니까 시소처럼 되어 있죠. 지렛대의 원리 쓸 겁니다. 목재빔의 한쪽 끝을 아래로 당겼대. 이거 일부러 어느 쪽인지 안 알려줄 거야. 여러분 유추하라고. 자, 그래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목재빔의 한쪽 끝을 당긴다고 하니까 목재빔의 양쪽 중에 어느 쪽이 내려가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피스톤 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피스톤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지금 끌고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뢰의 원리에 의해서 목재빔의 다른 쪽, 당연히 펌프 쪽이겠죠. 이거는 반대로 펌프 쪽이 위로 올라가면서 펌프를 위로 당긴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일부러 몇 가지 생략한 거예요. 한쪽, 다른 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단순히 그냥 당긴다 이런 말 다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자, 이어서 실린더 밑에 밸브가 열리면서 새롭게 주입되는 수증기에 의해 다시 올라가. 그럼 다시 펌프 쪽에 있는 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그림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파악하는 동안은 이미 우리가 미리 배워놨던 통과든 중등부 때든 미리 배웠던 기체와 액체 간의 그 관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장치를 사용하면 28kg의 석탄. 이 석탄을 언제 써? 보일러를 이럴 때 쓰는 거야. 석탄으로 100m 지하에서 2.5톤의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물이 차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차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문단은요 지금 생각보다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1문단의 핵심 문제는 누가 봐도 뭐야? 증기기관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증기기관이 중요하다는 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왔을 때부터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의 지금 작동 원리까지 1문단에서 다 밀어넣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이제 평가원 지문들은 이런 원리 같은 것들은 그 다음 문단으로 빼요. 근데 이건 지금 한 문단에 다 밀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원리 말고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할 때 알아야 되는 건요. 이미 1문단에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한 번씩 언급됐다는 거야. 기술 지문인데.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1문단에서 증기기관의 원리를 다 설명해 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언급할 게 뭐밖에 안 남았겠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기술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보완 양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향성은요, 이 사람이 발명한 거니까 뉴코먼의 증기기관이 어떻게 발전되고 보완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1문단에서 이미 증기기관, 뉴코먼의 증기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1문단에서 일부러 구체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표현을 줬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틀은 잡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문단에서. 그래서 그림 참고해서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2문단으로 갈게요. 자,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왜냐하면 효율성이 좋으니까요. 성공을 거두었고, 10년 뒤,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뒤라는 거는 1722년을 가리키는 거지. 10년 뒤에는 유럽 전역에서 사용했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다트머스 출신인 그 사람만 썼다면은 이제 10년 뒤에는 유럽 전체가 쓰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시나 시공간이 확장된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사용자들은 더욱 큰 실린더를 요구했대. 왜?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된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문제부터 나온 거죠. 그럼 비용이 문제가 됐다는 거는 더 발전이 가능한데 그걸 막고 있는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만 하겠지. 당시에 실린더를 만드는데 노쇠가 사용됐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인 거야. 그러면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원료를 노쇠에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1722년 딱 10년 됩니다. 뉴코먼은 산업혁명기 영국 철강 산업의 중심이었던 홀브룩데일에서 해결책을 찾아냈대. 역시나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죠? 그는 홀브룩데일의 기술자인 다비라는 사람이 만든 주철을 사용해서 훨씬 싼 가격으로 실린더를 만들 수 있었대.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노쇠에서 주철로 바꾸기. 이게 해결책인 거야. 그러면서 그의 증기기관은 더 많이 팔려나왔다까지가 지금 2문단의 내용. 그래서 역시나 뉴코먼의 증기기관을 보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완을 했어. 자, 그럼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은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보니까 어때? 사람 이름이 달라. 아까 거는 뉴코먼이 와트라는 사람이 나오네.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어요. 보나마나 뉴코먼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이겠지. 이거는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죠? 자, 그다음 글래스고 대학의 도구 제작자였던 와트, 새로운 사람 등장합니다. 뉴코먼의 증기기관 모형에 수리 의뢰를 받았대. 자, 수리 의뢰를 받았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증기기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작은 규모의 증기기관 제작을 시도해봤대.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만들어본 거야. 광산용 배수펌프의 동력을 공급하는 이 장치, 다른 말로 하면 뉴코먼의 증기기관 장치. 이 장치의 효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 와트란 사람의 초점은 뭐예요? 이 사람 거를 어떻게 더 효율을 높여서 발전시켜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뉴코먼의 증기기관에서는 분사된 물이 실린더 안에 수증기를 응축시킬 때 실린더와 함께 냉각되는 것이 문제. 자, 와트가 찾아낸 문제는 이건 거야. 이 문제가 그럼 뭐예요?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인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뉴코먼의 증기기관 작동 과정 중에서 물을 우리가 써가지고 실린더 안에 부피를 줄인다는 거 얘기했잖아. 그러면 지대의 원리에 의해서 물이 끌어올려진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와트의 와트가 제시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앞에 있는 뉴코먼의 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제시됐으니까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자, 다음 과정에서 냉각된 실린더에 수증기가 들어오면 그 일부가 응축되어 피스톤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졌대. 그러니까 이미 차가운 물을 뿌려가지고 한번 냉각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 수증기가 들어올 때 차가운 상태로 다시 데워야 하므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와트는 실린더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다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대. 그럼 앞으로 그 두 가지 목적이 언급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실린더는 수증기가 너무 일찍 응축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차가워지면은 부피가 줄어들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빠르게
뜨겁게 가열된 상태로 유지가 돼야 했대 실린더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수증기를 식히기 위해서 또 차가워야 했대. 그러니까 뜨거우면서 차가워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너무 일찍 응축하지 않도록. 두 번째, 수증기를 식히기 위해. 이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뜨거워야 되고요. 유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차가워야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뜨거운데 차가워.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해결해야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유코몬의 증기기관에서 실린더는 상반되는 두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뜯어 고쳐야 돼. 와트는 이와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이 다른 시스템이 뭐예요? 해결 방안이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분리된 응축 장치를 설계했대. 여기가 바로 뭐예요? 와트의 해결책인 거야. 그럼 와트의 증기기관의 핵심은 뭐예요? 분리된 응축 장치겠네. 그죠? 그럼 응축 장치는 뭐예요? 차가운 물을 뿌려서 냉각시키는 그 부분이 응축 과정이었잖아. 그러면은 차가운 물을 뿌리는 그 부분이 분리가 된다는 뜻이네. 그죠? 그는 그림 2와 같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바로 그림 2로 눈을 돌려야 돼. 실린더와는 따로 설치된 응축기가 있대. 자, 그럼 앞에 뮤코버는 뭐예요? 실린더와 따로 있지 않았지. 근데 얘는 지금 분리를 한 거야. 실린더와는 따로 설치된 응축기가 실린더와 함께 수증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을 쭉 연결한 거야. 그리고 물을 분사하는 작용이 냉각되어 있는 응축기에서 일어나게 했대. 그러면은 물을 분사하는 거는 응축기가 따로 해주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응축기 안에 있는 수증기가 식으면서 응축기와 실린더 안의 압력이 함께 낮아졌대. 그래서 일부러 응축기를 분리한 거야. 여기를 냉각시킨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를 냉각시킴으로써 응축기와 실린더 안의 압력을 함께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응축기 안에 수증기가 식으면서 옆에요. 이에 의해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대기압에 밀려 내려야 돼요. 같은 과정이네. 그렇지? 냉각된 거니까. 피스톤에 지혜로 연결된 펌프를 작동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같은 과정이야.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응축기를 따로 분리해서 냉각 과정을 같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직접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게 아니고 응축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냉각시키는 게 와트 거의 핵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래 밸브가 열리고 수증기가 실린더로 주입되면서 피스톤을 다시 밀어 올리면 또 반복이 되는 거야. 수증기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실린더는 계속 보일러부터 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돌게 해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냉각 과정은 응축기에서 따로 일어나고, 이러면서 뜨거운 것을 유지하면서 차가운 상태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와트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이 사람만의 증기기관. 그래서 핵심은 분리된 응축 장치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A는 제가 못 지운 거예요. 못합니다. 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와트의 증기기관은 1769년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특허를 땄을 때에도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대. 그럼 설계와 실제 작동은 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뉴코먼의 증기기관에서는 밀봉을 위해 피스톤 위에 물을 남겨뒀대. 이건 뉴코먼이야. 와트의 증기기관에서는 실린더가 식지 않도록 아예 피스톤의 물을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밀봉을 위해서는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맞아야만 했대.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치수로 딱 맞게끔 실린더를 주조하는 게 당시엔 없었대. 이게 문제지.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원인이고요. 처음 만들어진 와트의 증기기관의 문제점인 거야. 그러다가 1775년 또 시간이 흘렀어요. 윌킨슨이 대포 포신의 구멍을 깎는 데 활용한 기술을 실린더 제조에 도입하면서 해결됐대.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기술의 도입인 거죠. 그죠? 윌킨슨은 동전 두께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린더를 깎을 수 있게 됐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와트의 증기기관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4배에 달하게 되니까 매우 효율적이게 된 겁니다. 광산에서 뉴코먼의 증기기관을 대체하여 와트의 증기기관을 널리 쓰이게 했다는 거야. 이후
증기기관을 계속 개선했고 와트의 증기기관은 배수 펌프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의 동력 장치로 널리 사용이 됐대. 그거죠. 그러면서 동력 혁명을 별이 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와트의 동력 장치가 나중에 동력 혁명까지 이어졌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고요. 다 읽고 나서 기술 지문이니까 한번 구조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요, 그냥 여러분이 이미 느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기술 지문에서 쓰이는 전개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문제점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거란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고 해결. 이 해결이 바로 뭐예요? 지문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었죠. 알겠죠? 그래서 지문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1문단에서는 1712년이네요. 시간 한번 확인해볼까? 1712년 누가 6호번이 발견한 6호번의 증기기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6호번의 증기기관. 그래서 이게 1문단 내내 6호번의 증기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6호번의 증기기관의 목적과 작동 원리를 1문단에서 파악하는 게 먼저다. 이게 1712년의 일이에요. 이게 1문단 내용의 전부야. 별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림을 통해서 원리를 파악하는 게 핵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파악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액체와 기체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주 예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 지식. 근데 제가 과학을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변화라고 하나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기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간다.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야만 이 방향으로의 전개가 가능하고요. 자, 온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점점 부피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다, 폐쇄된 공간에 들어있는 거다라면은 이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그치? 자, 그럼 반대로 역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방향으로 가려면 온도가 낮아질 거고요. 그렇다는 건 부피가 줄어들고 같은 공간, 폐쇄된 공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나온 지문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막 끓다가 차가운 걸 넣으면 이게 가라앉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걸 제가 주로 언제 활용하냐? 전 실생활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하이드라고도 자주 가요. 하이드라고 VIP거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칸이 4칸이 있어. 그럼 4칸짜리 칸이라는 거는 이게 조금만 끓어도 다른 칸은 넘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걸 조절하기 위해서 뭘 하냐? 막 끓잖아? 그럼 그때 차가운 고기를 넣는 거야. 왜냐? 고기는 다 냉동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차가운 고기를 넣으면 바로 가라앉아요. 이게 딱 그런 원리인 거야. 막 물이 끓기 시작하고 부피가 커지면은 그때 차가운 물을 뿌린다. 딱 이런 원리인 거죠. 이런 것들을 실생활 경우에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문단은 그리고 1712년에서 1722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 1722년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약간의 뭐가 있었다? 비용 문제가 있었다. 실린더를 키우는데 비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다? 그 문제를 주철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문제였던 비용 문제,
그거를 뭘로 해결했다? 주처를 사용하면서 해결했다. 요 정도만 잡아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더 보완되었다라는 거. 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6호몬의 증기기관이 발달하는 과정이었던 거야. 알겠죠? 애초에 저 증기기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라는 거. 방사의 우리처럼 문제. 그래서 1, 2문단 이렇게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문단으로 가면서 시간이 또 흐를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나오냐 이제는 와트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와트는요, 이거보다 좀 시간이 흐른 상태야. 왜냐면 이게 다 나온 이후에 뭐 하는 거야? 얘를 고치기 위해서 시작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또 한 번 흐를 건데 이 시간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 건데요. 그 증기기관은 뭐예요? 이 앞에 6호몬의 증기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해결이 핵심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효율성. 그쵸? 왜 효율 떨어지는 거야? 상태를 같은 걸 동시에 지속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다? 분리된 응축 장치였다. 그래서 이 분리된 응축 장치가 들어옴으로써 6호몬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와트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충 밑에 보시면요. 1769년쯤에 특허를 짰다고 나와요. 1769년 특허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역시나 또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 기술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겨. 그게 언제예요? 요 이후 쭉.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기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쯤? 한 10년쯤 뒤죠. 문제는 기술. 10년쯤 뒤에 또 다른 사람,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언제죠? 1775년. 그래서 이 사람이 대포의 포신을 깎는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증기기관을 완성하게 되는 거야. 누가? 윌킨슨이라는 사람.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이 4배 올랐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동력혁명을 견인하게 됐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혁명 같은 거 배울 때요. 와트의 증기기관이 열차의 핵심이라고 배워요. 그게 동력혁명이라는 건 아마 운송수단, 기차, 열차 이런 것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내용 이외에 또 잡아두시면 좋은 거, 문제에서 해결로 나아가는 전개 방식,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언급될 때 여러분의 대응 방식. 한 번만 언급되면 단순한 배경, 2번 이상 언급되면 그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 그래서 철학이라면 단순 변화과정, 기술이라면 발달 과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로 어려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림 보시면서 잘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받고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